진짜 정의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런 발달려서 비즈니스만한 자인의 사람을 시간이나 나눠볼자에 대해서 우리 시대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연구의 활동을 말씀해드리면 1990년대 후반에 정말 소중한 제휴 표현에 통신성이 관련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일본의 표본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각종 기능성 소재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송매나 VOC를 그냥 환경 속에 있는 좀 치우치게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친수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표면에 물방울이 작게 되면 이제 물방울이 파분의 사이에 가지고 여기 있는 선택에 걸리고 물방울과 기술 사이에 이 분자의 물방울의 앵글이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초친수성분을 쓰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친수성분을 갖게 되면 표면에 있는 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먼지 같은 이런 것들이 함께 찢어 내려가는 현상을 우리가 스크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크린작용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화학적으로 좀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사용용 소비판, 소수성의 기제에다가 시간이라는 표현에서 표현하게 되면 유분을 받게 돼서 유분을 받게 되면 이 시간이아에 있는 밸런스 밴드에서 선적 밴드로 이제 연사가 이동하면서 이제 시간의 하나가 삭감되고 이 산소가 이게 산소가 빠지면서 매번 주변성하게 된다. 여기다가 물이 이제 스며들게 되면 이런 형태로 물이 이제 달라붙게 되고 여기 하이드로젠 성들이 깨지면서 결국 물이 이렇게 분해되는 형태로 그래서 하이드로 필름한 형성들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하이드로 필름한 성들은 UV를 이제 일제하는 UV가 이제 바깥에 일제하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다시 이걸 작은 컨디션에다가 넣게 되면 다시 하이드로포비판 형태로 이제 다시 변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초신수성의 문제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용화가 이 하이드로 필름한 성들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가 바로 사용화의 어떤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초신수성에 대한 상품화를 보시면 많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보다 상품화되는 소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실만 진행하는 편이고요. 2000년대에 여기에 시도자가 아시아경을 갖는 요리를 그냥 본 시판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스스로 많이 발표를 하고 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자기들이 2002년에 실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상자 반도체가 초신수성 물질로서 작용하려고 하면 항대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항대성이 뭐냐면 자외선 여기 오는 밴드계로 우리가 흔히 이제 방송되나 자외선감을 이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 물론 태양광에도 자외선이 한 5%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자외선감으로 아직까지는 역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방송의 밴드계를 조금 더 높게 이동해서 가시간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방송수가 나왔다는 분석으로는 아직까지 물을 끌어당기는 상태가 있어서 프로스랑 물질적으로 바꿔주면은 물을 함께 좀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조사에서 밸런스 밴드에서 선호성에는 전자를 용이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밴드기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전자를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보안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바로 이렇게 오늘 연구의 이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새로운 기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나도 사이트 쪽으로 이제 사이트를 좀 좁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연구들이 지금 이 시나리오 반도체 쪽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이전 전서에서 저번 전서에 가깝게 한 가지 조성매들을 넣어가지고 초신성분을 평가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시장의 반도체에 알기타라든지 아니면 빅스먼트, 철, 그다음 다양한 상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초신성 물질을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얻은 게 빅스먼트랑 그냥 상태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것들에서 굉장히 월등히 좋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초신성을 갖는 그런 조건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빅스먼트라든지 다양한 몰입적으로 다양하게 함유시켜
다시 그 시간에 나가자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 얘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 기술로 말하면 좀 무한적인 법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참가고, 바람을 못 걸어서 하나는 마이너스 차를 서브레스하고 또 하나는 수단하에 바람을 밀려가면서 플러스 차를 쓰게 이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공시학학이야 마이너스를 나누기를 제외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소재의 소진성을 하고 보통과 연관 관계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다들 이제 말씀드리고 이건 좀 식상한데요. 솔로성을 제도에서 저희들이 시장에 나누기를 제도를 했는데, 저희 설명을 예상을 할 것같습니다. 예상에다가 스타일을 붙여서라, 그리고 리스모스랑 바라는 풀것들을 넣고요. 그리고 하이로리스를 위해서 프레안에서 안산골프를 만들어주고, 290에서 마이너스 거에서 한 20기하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 드라이 한 상태에서 아산에 아주 5나노 정도의 아주 총이자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결정화를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평화에 대한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500분을 다시 설치시키게 되면, 약 한 14원 정도의 나노 파티클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 정도 자기가 아까 똑같은 형태로 거의 포인트가 다 되는데요. 똑같은 형태로 이제 집어넣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메카니즘으로 쏘는 메카니즘을 보시면은 메카니즘에다가 하이드로스를 시키게 되면 이런 말씀사이드가 하이드로스가 붙게 되고요. 여기에 서머리스먼트를 해주게 되면 그래도 추가 반응이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 시즈가 형성된 다음에 얘네들을 포함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렇게 드라이브하시면서 결정화된 형태의 탑스를 얻어지게 되고요. 얘네들이 기능성을 위해서 좀 더 높은 범위에서 결정을 시킨다거나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나노인터의 왼쪽 패턴을 보시면은 여기 영상을 상호되는 알아서 하지 않나. 비스무스를 물을 넣어봤더니 비스무스가 생각보다 잘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된 소시간이 비스무스 옥사이드인데 이 형태가 결국 불려면적으로 와서 다 돌려봐야 다 들어가지는 않은 걸 보여주고요. 바람용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가는 대신에 여기 보면 이 지금 스피어 형태가 뭐냐면 무사이였거든요. 그다음에 절벽이 나타나서 오글소시에 채우게 되면 얘가 오글소시에서 무사이 형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형태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비스무스라는 동시에까지 넣었을 경우에는 역시 비스무스가 바람에서 좀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에서 나오지 않는 대신에 비스무스 형태가 이런 이제 물건이 불려지는 것을 들어가서는 비스무스가 바람보다는 좀 들어가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역시 결정에 어떤 정보를 제공이지만 우리가 FTR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FTR 같은 경우는 FTR이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어떤 모레큘러의 바이오테이션 모드를 조금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 센서나 노멀 바이오테이션 모드는 한 6가지로 조금 출력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건데, 이런 이원지, 이시, 기하시면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봐서 결정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런 아르 같은 경우는 물질표 형태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큰 수가 보여지는 것부터 봐서는 바람이 물을 함유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좀 가시면 그거에 대한 권한들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작 저희들이 만든 비스무스랑 여러 공동들의 어떤 서포지션인데, 여기서 보더라도 비스무스인 경우에는 몰비를 이렇게 넣었을 때 그 몰비가 잘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바람은 그와 반해서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이오테이션을 넣었을 때도 비스무스가 바람보다는 물론 여기서는 크게 보이는 여기서는 어차피 2대1로 넣었으니까 크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람이 훨씬 더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FE적인 글인데요. 시간을 보시면은 보통 한 30에서 50만 정도가 된다. 물론 이건 결정화가 500분에서 채우지 않았을 때 한 5나노에서 한 10나노도 굉장히 작지만, 얘네들이 다시 채우게 되면 얘네들의 움직임이라도 이렇게 좀 커지게 되는데, 여기 이 점에 공격 지축을 먼저 보시면은, 아까는 한 30에서 50나노였는데, 비스무스
상태가 들어서 굉장히 입장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시대가 한 20년 정도 되고 그리고 그와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장을 이제 커진 사람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보통 한 50에서 한 70나노 정도고 그리고 이제 정말 스피커라보다는 약간 높이하면서도 큐빅한 형태, 이런 형태로 속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형태의 입자들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는 것은요, 비스무성의 바람이 등치가 넣었을 때는 이 바람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가 바람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커지듯이 커지는 현상이 보여지고 비스무스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이 입자가 좀 작아지는 현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다른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보시면 시차량은 서비스 에리어가 약 17 정도고 비스무스는 5%가 들어가면 안정하게 들어갔을 때는 딱 커지다가 얘네들이 이제 다 못 들어가고 표면에다가 달라붙게 되면 결국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다람도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은 큰 모험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신뢰성이 좀 제일 스스로 먹어준 건데 이렇게 떨어지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비스무스가 많아서 동시에 넣어주게 되면 다시 서비스가 증가하는 걸 수가 있고 그리고 포화사이즈는 약 10분에서 20 정도의 음수를 갖고 있는 약 40가지 정도의 근데 아마 포화사이즈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걸로 봤을 때 얘는 그 안에 내부에 있는 포가 아니라 벌크포로 보이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의 전수를 추정해서 저희들이 왜 전수를 추정했냐면 보통 표면의 전수성에 따라서 전자들의 트랜스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히가 달라지게 되면 일렉트론 트랜스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강화성을 유지해, 그러니까 처음 소비하는 것보다는 강화성을 유지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거의 비교하게 이 전자가 좀 작을수록 결국은 오랫동안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스무스를 가야하는 오늘의 1대1로 썼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구독제에 안정화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보면 한 1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보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한 300만 원에서 수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이한 거는 비스무스하고 말하는 걸 기존적으로 미세이라든지 아니면 2대1로 넣었을 때는 브론즈하게 형광도가 이제 다른 것들의 슈퍼하게 형광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브론즈하게 형광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포커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엑셀 스펙트럼이나 보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엑셀의 원리를 보시면은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 있는 전자가 쉬어나가서 이 내부에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본능 에너지 그리고 분사하는 방해 에너지 그리고 이랑수에서 넣어서 이 바이닝 에너지를 측정을 하게 되죠. 이런 측정을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포커스를 보는 것이 이제 비스무스 타입 궤도하고 오밀레스 궤도 그다음에 시타의 입시 궤도와 요 바닥 입시 궤도 요 정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수록 보시게 되면 비스무스 타입 궤도에 스위칭되는 시트인데요. 보시면은 비스무스가 증가를 해도 여기까지 아실 것은 이제 바이닝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석이 사라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스무스가 증가를 하더라도 거의 이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 비스무스는 거의 산화상태가 변하지 않고 상태가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여기다가 바람을 넣어주게 되면 산화상태가 좀 높은 에너지성으로 간다는 건 비스무스가 더욱더 산화된 상태가 되는 형태가 보여지고요. 바람은 여기서 나타내지 않아서 그건 이거 반대로 이제 더 많이 넣을수록 바람이 훨씬 더 산화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비스무스는 그대로 있지만 바람은 산화된 상태로 가고 얘네들이 탄소와 연관을 보게 되면 탄소 없는 비스무스가 들어감으로써 얘네들은 좀 더 이제 더 산화된 상태가 되죠. 여기서 HS가 하드소스 베이스 개념을 교육을 하게 되면 하드하고 하드하고의 결합이 굉장히 강하고 속수하고 하드하고의 결합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드하고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산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산화가 큰 놈들끼리의 결합은 굉장히 이제 안정하지만은 큰 놈과 작은 놈의 결합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까 비스무스가 그대로 상태인데 탄소는 지금 더 산화된 형태, 탄소에 더 산화된 형태라는 것은 탄소가 2 마이너스가 아니라 산화된 형태, 우리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레카트에서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여자를 주면서 얘가 깨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 본인이 깨져야 되는데 그것을 수월하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하게 되고 여기서 다 하는 가지고 이렇게 안 되고 탄소의 형태가 좀 더 얼마나 들어가면 얼마나 된다고 하는 것은 탄소가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그냥 하나가 되고 역시 다른 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강력한 성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상대적으로 결합과 시장하고 산수의 결합은 굉장히 약한 결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장하고 산수하고 결합이 굉장히 쉽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강화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산수를 다시 보시면은 저희들이 산수 일련적인 궤도를 분석을 할 때보다 보통한 젠드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이야 업사이드에서 나오는 게 539에서 나오는 건 바이너리 에너지고요. 그리고 534에서 나오는 게 무리에 대한 그냥 표현에 시작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532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실수성의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야 우리 탈공신공들과 업사이드 형태입니다. 이걸 보시면 비스먼트가 들어갈수록 결국은 이 지금 532분의 하이드로치기가 굉장히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반대로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터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연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비스먼트 바람을 동시에 넣었을 때 비스먼트가 많이 들어가면 그런 부스가 적게 들어가서 바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터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신수성들이 굉장히 월등히 좋아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수성을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어떤 첫 번째 하나 데이터가 뭐냐면 DSC 커버로 인해가지고 오자마자의 경우 이 식을 유형하는 거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하십니다.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뭐냐면 표면에 물문제가 붙었을 때 이 물이 표현되면서 떨어지는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보통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클수록 우리가 신수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보면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우리가 DSC에 대해서 소원들을 관리하면 로고 파일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CM의 값하고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그것도 에너지를 구하는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은 뭐냐면 지금 바람에다가 보통 액티베이션으로 그냥 집어넣는데 그렇지는 않고 안 하고 그게 상관하게 크게 나타나는 안 하고 그와 반대로 비스무스에다가 바람을 넣어줌으로써 얘네들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비스무스하고 보완적인 효과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피해에 있는데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카드가 오게 되면 방이 오게 되면 밸런스되는 전자가 커졌으면 누워있는 전자가 이동했다가 얘네들이 뭐 트랜스퍼 되거나 또는 얘네들이 캡처가 됐다가 떨어지게 방출되는 피해적인 카드를 쓰는 건데 또 피해적이가 크면은 방을 해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경험상 여러 가지 초신성을 평가하거나 우선적으로 이렇게 피해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어떤 이런 평가받기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한테가 굉장히 여기 보면 구체적인 큰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랑 좋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바라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싸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의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부분에서가 굉장히 이제 인센시티가 어느 정도 이제 너무 크다, 너무 작아가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은 이게 너무 크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일에서 올라가는 질문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결국 출연했다가 그냥 방출된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서 찍어보면 우리가 아예 그냥 정규를 통하지 않으면서 운동 사람 같은 경우를 찍어보면 보통 이런 상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출연보다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해주고 캡처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처럼 굉장히 전도성이 좋은 것들을 이제 찍어보게 되면 거의 빗바닥에 피해를 일단 나타나는데 이건 예를 들면 계속 그런 문제만 수렴이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D 샘플을 찍어보면 시장이 아니라 보통
키워드가 필요하는데 한 20분 정도에 이혼하는 회사에서 그 방을 이렇게 키워보게 되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소방의 10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그 손실수술이라고 얘기를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나서 물론 조금 더 시간이 뭐 이틀가 되면 떨어지긴 합니다만 한 2시간까지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뒷손질가 들어가면서 이제 떨어지는데 한 5도 정도에서 멈춘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덜 되고 바람이 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한 거라는 현상을 본다는 굉장히 수치성이 굉장히 좋다. 이건 특이하면은 이제 작은 컨디션에서 인산가 부어도 이 저수감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에서 뒷손질하고도 바람을 집어넣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거의 저수감을 잴 수가 없는 정도로 커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에 굉장히 그 손질과 그런 느낌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격공부의 성과는 아까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